예전에는 한강에서 3만 원이면 셋이서 오바이트 할 때까지 술을 마셨죠. 주머니 가벼운 대학생 시절, 사회초년생 시절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기울이며 오늘은 내가 쏠게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낭만이 있었습니다. 그때 메뉴판의 소주 가격은 1,500원, 비싸봐야 3,000원이었습니다. 만원짜리 한 장이면 둘이서 소주, 각 1병에 간단한 안주 하나 사서 친구랑 밤새 이야기할 수 있었죠. 소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고단한 하루를 위로해주는 피로 회복제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식당 메뉴판의 숫자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참 동안 소주값이 3,000원에 머물렀지만 언제부터인가 앞자리가 새서 5로 바뀌면서 강남은 6,000원이 되었습니다. 소주 한 병 5,000원. 이 숫자는 단순한 1,000원, 2,000원 인상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던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제 둘이서 소주 2병만 마셔도 만원, 고기 먹으면 5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소주 한잔 하자는 말이 더 이상 가벼운 인사가 아니라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하는 부담스러운 제안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은 이 5,000원이라는 숫자가 대한민국 외식 문화에 어떤 파장을 불러왔는지, 그리고 왜 식당 사장님들과 손님들이 메뉴판 앞에서 서로를 원망하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친 이 씁쓸한 변화를 추적해 보려 합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려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장난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천의 테르메덴 워터파크를 다녀왔습니다. 입장료는 이제 좀 익숙해졌지만 정말 비싼 물가를 다시 한번 실감했는데요. 예전에는 찜질방에서 맥반석 계란이 4개에 1,000원, 2,000원 했었는데 이제는 4개에 5,500원입니다. 그리고 저는 찜질도 좋아하지만 안마기계로 안마 받는 것도 좋아하는데 안마기계가 4,000원이더군요. 비싸서 그냥 우리 아들한테 해달라고 하고 누나랑 보글보글 둘이 2판씩 4,000원으로 시켜줬어요. 오락도 너무 비싸지 않나요? 제가 어렸을 때는 50원짜리도 있었는데 이제는 1,000원입니다. 전기세 가스비는 날마다 오르고 식재료 값도 2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음식값은 쉽게 못 올립니다. 김치찌개 1,000원 올리면 손님들이 비싸다며 발길을 끊거든요. 결국 사장님들이 판매하는 음식, 술, 이 안에는 임대료, 인건비, 전기세, 수도세, 고정비가 다 녹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소주값이 폭등하게 된 이유를 정리해보면 첫째, 식재료 가격 폭등입니다. 삼겹살은 10년 전 7,000원에서 지금 15,000원, 배추는 한 포기에 2,000원에서 8,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식용유, 밀가루, 계란, 모든 게 2배, 3배 올랐어요. 김치찌개 8,000원, 국밥 9,000원. 이 가격으로는 재료비도 안 나옵니다. 사장님들은 음식값을 올리고 싶어도 손님들이 비싸다며 외면하니까 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값의 손실을 숨기는 겁니다. 소주 5,000원 안에는 오르지 못한 삼겹살 값이 들어있어요. 둘째, 인건비 폭탄입니다.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2배가 됐습니다. 지금은 시급 만원대 시대입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편의점 시급이 2,000원이었는데 많이도 올랐습니다. 식당 알바생 8시간 쓰면 하루 8만 원, 한 달이면 240만 원입니다. 주방장, 홀 직원까지 합치면 인건비만 월 1,0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퇴직금까지 나가는 달이면 순이익은 거의 없고 마이너스입니다. 인건비를 감당하려면 술값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셋째, 유통비와 물류비 급등입니다. 기름값이 올라서 배송비가 올랐고 배송비가 올라서 도매가가 올랐습니다. 중간 도매상들도 살기 힘들어서 마진을 붙이고 식당에 납품되는 가격 자체가 이미 높아진 상태예요. 게다가 식당 창업할 때 냉장고나 간판을 지원받는 대가로 비싼 계약을 맺는 관행도 여전합니다. 2021년 한 박스에 6만 원 하던 김값이 현재는 11만 원입니다. 정말 모든 게 다 올랐고 월급만 안 올랐다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직원 월급까지 다 올랐고 제 소득하고 제가 투자한 아파트만 안 올랐습니다. 넷째, 부동산 임대료도 한몫합니다. 강남 상가 임대료가 10년 전보다 2배, 3배 올랐어요. 월세 200만 원 내던 가게가 400만 원, 500만 원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인플레이션의 일부일 뿐이에요. 소주 5,000원은 부동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재료, 인건비, 유통비, 임대료가 모두 합쳐진 종합 선물 세트인 겁니다. 결국 소주값 5,000원은 대한민국 인플레이션의 축소판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월급만 제자리 걸음이니까 지갑이 얇아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비싼 돈 주고 술을 마시는 게 과연 현명한 일일까요?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인 도널드 트럼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 왈, 술 마시는 사람은 성공 못합니다. 그의 인터뷰를 들어볼까요? 제게는 프레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잘생겼고 성격도 최고였죠. 솔직히 저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술을 지나치게 마신다는 거였죠. 그래서 형은 제게 늘 말했습니다.
술 마시지 마라. 그리고 형은 이렇게까지 덧붙였습니다. 담배도 피우지 마라. 형은 그 말을 수없이 반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술을 마신 적이 없습니다. 술 마시고 싶은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담배 역시 지금까지 한 번도 피운 적이 없어요. 형의 말은 제게 분명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애초에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자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하지 않도록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 다음은 아주 쉽습니다. 트럼프의 말처럼 잘 살고 싶다면 무엇을 할지보다 무엇을 끊을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술, 쾌락, 자본부터 차단해야 해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53살 박진영, 머리 염색을 안 하는 거 아세요? 71년생으로 올해 53살인 가수 박진영은 10년 전 처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는데 그때 60세까지 춤을 춰야겠다는 생각에 노화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의학 생물학 책을 파고들고 몸에 직접 실험을 했고 그러던 어느 날 뽑은 흰머리 뿌리가 검정색으로 변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는데요. 그 후로 흰머리가 거의 안 나고 주름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뭘 먹는지 콩인지 좋은 음식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에 대한 박진영 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좋은 걸 먹는 게 아니라 안 좋은 걸 안 먹는 겁니다. 소주 한 병에 5,000원, 한 달이면 15만 원,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책을 사거나 자기 개발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몸도 망가지고 지갑도 얇아지는 술. 인플레이션 시대에 가장 먼저 끊어야 할 게 바로 술입니다. 소주값 5,000원 시대가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소비 패턴의 대전환입니다. 첫째, 홈술 쪽의 폭발적 증가입니다. 퇴근길 편의점에서 소주 사서 집에 가요. 넷플릭스 보면서 편하게 그리고 싸게 마시는 게 낫다는 거죠. 밖에서 소주 2병 마실 돈이면 집에서 와인 1병을 마신다는 가성비 계산이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편의점과 대형마트의 주류 매출은 역대 최고를 찍고 있지만 골목 상권 식당들은 매출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둘째, 회식 문화의 붕괴입니다. 과거에는 1차에서 고기 먹고 2차 가서 맥주 마시고 3차 가서 노래방 가는 게 국룰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1차에서 끝내기가 기본입니다. 법인카드 한도가 있는 직장인들도 용돈 받아 쓰는 대학생들도 지갑을 닫아버렸습니다. 소맥 몇 잔만 마셔도 1인당 5만 원이 훌쩍 넘으니까요. 셋째, 반주 문화의 실종입니다. 예전에는 점심 먹으면서 반주 한 잔이 자연스러웠고 저녁 식사 때도 소주 한 병은 기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식당에서 식사만 하고 빠르게 일어나는 문화가 정착됐어요. 주류 판매 마진에 의존하던 영세 식당들은 폐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폐업한 요식업 점포가 40만 개가 넘습니다. 강남, 홍대, 이태원 할 것 없이 상가 공실률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빈가게 천지예요. 인플레이션으로 모든 비용이 올랐는데 손님은 줄고 술값 올리면 더 안 오고 버틸 수가 없는 겁니다. 악순환의 끝에는 상업용 부동산의 침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12년간 부동산 경매를 해온 투자자로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상업용 부동산은 경매로 쏟아져 나올 것이고 바로 지금부터가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산 투자의 황금률이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을 부려라.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지금 상가는 공실천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바로 이럴 때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실제로 2008년 상가가 망한다고 난리였을 때 상가를 산 사람들은 2021년 부동산 광풍 때 2배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공실률이 높을 때가 협상력이 최고입니다. 건물주는 공실이 무서워요. 빈 가게는 관리비만 나가고 수익은 제로거든요. 지금은 매수자가 갑입니다. 임대료 낮춰달라, 권리금 없애달라, 이런 요구가 다 먹히는 시기예요. 둘째, 저평가된 알짜 상가를 고를 수 있습니다. 혹 환기엔 아무 상가나 비쌌지만 지금은 진짜 입지 좋은 곳과 아닌 곳이 확연히 갈립니다. 역세권, 대학가 근처, 주거 밀집 지역의 소형 상가는 경기가 회복되면 가장 먼저 살아납니다. 유동인구가 있는 곳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셋째, 경매 시장에 상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티지 못한 건물주들이 경매로 넘어가고 있어요. 경매 낙찰가는 시세의 6할, 7할 수준입니다. 지금 경매 공부하고 발품 팔면 10년 뒤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무조건 싸다고 사면 안 됩니다. 유동인구, 접근성, 주변 개발 계획을 꼼꼼히 체크해야 해요. 공실이 왜 생겼는지, 구조적 문제인지 일시적 불황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1년, 2년 안에 차익을 기대하면 안 돼요. 5년, 10년 보고 들어가야 합니다. 인플레이션은 결국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현금은 가치가 떨어지지만 부동산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에요. 지금 바닥을 찍고 있다면 오를 일만 남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소주 한 병 5,000원
원이라는 가격표 속에 숨은 인플레이션의 실체를 살펴봤습니다. 식재료, 인건비, 유통비, 임대료 모든 게 올랐습니다. 그 결과 외식 문화가 무너지고 상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식당 사장님도 손님도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남들이 외면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투자자가 움직일 타이밍입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현금보다 자산이 답입니다. 오늘 저녁 소주 한 병 대신 상가 경매 물건 하나 검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술값 아낀 돈으로 10년 뒤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최원별님이었습니다.